안녕하세요, 부공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투자하기 전에. 그래서 재무제표 그래도 이거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투자하는데 재무제표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주식 투자에 중요한 정보 많지만 어렵기도 하고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쵸? 단기 상각, 후원가, 금융자산. 단기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 사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내용 알 필요도 없고 많이 안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지표만 보면 되고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거 두 가지 정도는 꼭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전자공실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그 이번에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입니다. 가장 최근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매출입니다. 이 매출액 정도는 꼭 확인을 하자는 건데요. 기업이 얼마나 잘 커가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이고, 이 주가라는 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자, 과거 대비 향후 예상치를 참고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가는 6개월을 앞서 나간다. 그러니까 6개월 앞을 보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최소 6개월이고요. 6개월, 1년, 뭐 이렇게 미래에도 돈을 잘 버는지를 보고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나온 자료가 아니라 예상치를 참고하자는 겁니다. 예상치를. 자, 계속 볼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과거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10%씩 늘어났던 기업이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 예상을 8%로 발표한다면, 자, 8%도 훌륭한 실적이긴 하지만 줄었죠. 근데 이 줄은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우려가 생겨서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진하지 않으면 뭐 그냥 상승이 멈추고 좀 그 보합이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죠. 예상을 8%로 했는데 실제로 발표를 하니 8%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엔 또 추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주당 순이익이에요. 우리 EPS라고 하는데, 자, 기업의 최종적인 이익이죠. 우리 매출액에서 영업이익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원가도 있잖아요. 물건을 팔게 되면은 원가를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는 이익, 그걸 이제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당기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것이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나 돈을 버는지 나타내는 지표죠. 자, 매출과 똑같습니다. 보는 방식이 전년 대비 올해, 그 다음에 올해 대비 내년 예상 성장세가, 이 예상치가 중요하죠. 예상 성장세가 둔화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 금융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똑같이 삼성전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나와 있죠. 매출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EPS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EPS가 주당 순이익이에요. 자, 이걸 보고 성장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 자료만으로는 비율을 알기 쉽지 않은데, 이 비율을 계산을 해서 이 차이를 계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거는 증가했고 줄었고 또 증가했고 줄었는데, 이 폭이 지금 보면 500이 차이가 나고 이건 400 정도가 차이 나죠. 줄었을 때는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발표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2라고 있죠.
이 2가 바로 예상치인데요. 이 예상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9월 그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3분기 실적은 11월에 나올 예정인데 그 3분기 실적을 우리는 1668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지금 현재 대비 올랐죠? 그러면 이 예상치가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주가가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월에 가서 실적 발표를 실제로 보니 1668원보다 만약에 줄었다.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주가가 그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이제 기업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먼저 알고 미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죠. 자, 아무튼 미래 성장치가 중요하다는 거. 이 미래 성장치가 지금 여기 보면 한 300%가 늘었죠. 400으로 보면 260이네요. 여기도 250, 350이었고 350이었는데 250으로 줄었으니까 이 발표했을 때도 약간의 오르거나 아니면 보합이나 아니면 약간 떨어지는 정도로 아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주가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폭의 차이만큼 보는데 역시 예상치로 얼마 늘었나 요걸 보고 우리는 주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항상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우리가 이제 부합을 한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요 그래도 재무제표를 보긴 봐야겠죠.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이 미래 실적이 선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실적보다는 미래의 예상 실적이 더 좋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그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갭 차이가 더 커졌을 때 네, 상승을 한다는 거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매출,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의 과거 대비 향후 예상치 정도는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는 이런 네, 차트 굉장히 아름답죠. 우상향하는. 우리도 이런 이제 그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자고요. 자, 이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재무제표를 안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꼭 보셨으면 하는 두 개의 지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